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1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200만원대까지 오늘 오전까지 해서 굉장한 하락이 나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비트도 비트지만 이더리움이 조금 심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주봉을 일단 보시게 되면 이 4,000달러 선을 이제 3번 트라이 했는데 못 뚫고 이제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이제 이더리움 리셋 수준까지 지금 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과도하게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반작용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상당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까지 오늘 일봉 형태를 보시면 지금 아랫꼬리를 엄청나게 크게 말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나온 고점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1억 6천을 넘기면서 달린 윗꼬리에 대한 좀 반작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크게 하방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싹 말아 올리게 되면은 추세가 대세 추세가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여기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저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의 큰 대형 추세 자체가 뭐 원화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김프가 상당히 많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 시세 대비해서 8%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지금 8%의 가격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했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그만큼 가격 방어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이제 조금 줄어들려면은 해외 쪽에서 반등을 세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물 거래소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소 쪽에서 이제 선물 쪽 레버리지 물량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롱을 어느 정도 다 털어냈으면 그 다음에 결국엔 숏을 털기 위해서 다시 위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선물 거래소들의 어떤 이제 좀 위아래 진폭이 큰 움직임들로 인해서 김프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하는데, 일단은 김프가 어느 정도 좀 좁혀지게 되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팔고 다 나가던지, 그러면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많은 이제 뭐 알트들도 마찬가지고 현물로 접근을 하고, 사실 현물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빠지면 더 사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봤을 때 국장에서 이제 매도세보다는 해외 쪽에 이제 반등세가 어느 정도 더 세게 나오면서 김프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아랫골 상당히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지금 하락이 나왔다, 하락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계속 조금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또 태도를 바뀌었어요. 요것도 굉장히 큰 쇼크를 유발했다. 금리 동결이 갑자기 옳은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선을 긋는 듯한 그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 플러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이거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또다시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겨우 잡아놨던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자체를 또 이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금리 쪽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이죠, 빌 게이츠도 가상화폐가 전혀 쓸모가 없다, IQ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속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이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가 약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특히나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강력한 이제 정부 어떤 기관의 수장 자리도 맡았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암호화폐가 자꾸 이제 뭐 채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기를 많이 쓰면서 환경도 파괴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실리콘밸리는 늘 중도 좌파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상당한 우파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좀 정치적인 노선,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사실상 카밀라 해리스 쪽에도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좀 시대를 지금 못 읽고 가상화폐가 쓸모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최고의 어떤 투자 기업인 뭐 블랙록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거대한 하나의 세력들을 싹 다 이제 배척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조금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거나 이런 얘기 플러스, 자, 이분이죠. 유진 파마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트코인 10년 안에 영원이 된다. 정말로 극단적인 얘기면서도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빵원이 된다는 게 뭐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가격이. 근데 빵원, 영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 뭐 금리를 뭐 동결하는 것이 옳다, 플러스 빌 게이츠의 발언, 유진 파마의 발언, 이런 게 좀 겹쳐져서 지금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놓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월스트리트 방식입니다. 앞에서 안 좋은 얘기 막 해놓고, 월스트리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작전 세력들 가격을 폭락시키고 밑에서 박앤세일 했을 때 거기서 풀 매집을 하고 다시 호재를 띄우면서 가격을 올리고 거기서 더 큰 청사진을 얘기를 하지만 그 가격 펌핑된 구간에서 다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게 뭐 전통적인 수법이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락이 나왔지만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런 어떤 뉴스라든지 시대 상황, 정치 상황 물론 중요합니다만 차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비트코인 일단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센 반등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또 나스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리 발언, 트럼프 금리 발언 이후에 갭 하락 보이시죠? 주말 지나고 나스닥 선물 열렸는데 빵 하고 갭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살짝 반등을 주면서 이 갭이라는 것은 또 높은 확률로 또 메워지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제 나스닥이 열리고 나서 반등을 좀 세게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 갭을 그냥 메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갭 자체를 이따 이제 본장 11시 30분에 열리게 되면 이렇게 메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스닥이 오늘 본장 열리고 이번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좀 굉장한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나스닥은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2500, 2600선인데 요 자리가 깨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19,600, 19,200 요런 자리까지 밀렸다,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은 이런 구간은 사실 이제 비트나 이더리움도 추가적인 하락을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나스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좋은 그림은 바로 그냥 오늘 밤에 이 갭을 좀 메워주는 흐름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게 이제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자리를 봤을 때 지금은 상당한 바닥권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을 보고 비트나 이더의 흐름을 뭐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도 가능하다. 비트나 이더의 흐름을 보고 나스닥의 흐름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더리움이 지금 깨야 될 매물대 하단 자리, 뭐 주요 지지대 그냥 다 깨고 내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안 깬 자리가 있죠. 바로 직전에 요 자리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그려준 다음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쭉 들어올린 자리입니다. 요 자리의 최저점이 여긴데 여기는 일단 안 깼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2111 2111달러인데 여기를 안 깼어요. 거래소마다 살짝 깬 거래소도 있긴 한데 이제 가장 거래를 많이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안 깼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다시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인 건 맞죠. 원래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가기 위해서는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전에 어떤 이제 저점 자리를 다시 가는 것보다는 저점을 좀 높이는 흐름으로 좀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이번에 하방으로 미는 힘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털어낼 때 어느 정도의 롱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을 쭉 내려오다가 여기 지지를 보고 여기 지지도 충분히 이제 근거로 생각할 만하죠. 2,900달러 정도의 지지 라인인데, 요 정도에 걸려있는 이제 롱을 그냥 한 번에 싹 다 청소를 하고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더리움도 지금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 꼬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안 올 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포감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도 더 심하게 빠진 알트코인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그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박스 상단 자리가 있고 하단 자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단 자리까지 온 것은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굉장한 공포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리잖아요. 여기 찍고 반등 했었잖아요. 여기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패턴상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런 구간에서도 롱을 진입을 했었지만은,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비트도 마찬가지. 조금 중장기적인 거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봉 차트로 딱 놓고 봤을 때 이 자리를 어쨌든 계속 왔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89, 여기는 다시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89가 깨지면 그대로 7만 6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거대한 매물대 자체를 받쳐주는 자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9만 달러 선인 건 맞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최후의 마지노선을 정하라고 하면 89K, 어쨌거나 89를 찍고 지금 역대 신고가 109K를 찍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고점을 못 넘겼으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고점을 만약에 못 넘기고 이렇게 빠졌으면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 고점 넘겨줬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저점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박스권, 이 박스에서 어느 정도 옆으로 차트를 빼주다가 위로 올리는 흐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이 패턴상 여기 가면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갔다 또 빠지. 이거 한 서너 번 반복하다가 뭐 내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이번 아래 꼬리 저점을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자리예요. 104K 정도까지.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주면 요 자리라, 요 자리 104K 뭐 103K 요 정도 자리까지는 올려줄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쭉 수익 주면은 또 물량 줄이고,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물량을 조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물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1000만원 샀으면 여기서는 이제 뭐 200만원 정도만 남겨둔다든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안 주고 그냥 간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200만원만 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좀 해야 되는 자리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많이 오른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풀베팅은 그만큼 손절은 좀 짧게 들고 가야 된다. 어쨌거나 이런 자리에서 풀베팅이 들어가도 저는 89K는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타점 잡았냐? 잡았죠. 여기서 롱 탔죠. 2시 3분, 오늘 2시 3분에 롱 드리면서 보십시오. 2시 3분, 오늘 2시 3분, 월요일 2시 3분, 여기 찍은 거 보고, 거래량 터진 거 보고 여기를 손절을 잡은 거예요. 그럼 손절이 조금 길 수 있어요. 길기 때문에 레버리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쓰고 20배 정도만 써도 요 정도 손절 잡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반등 또 크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차피 바닥을 크게 찍었기 때문에 뭐 조금 반등 나온다고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일본 관점에서 2, 3일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하방 찍고 이틀 정도 양봉 주고, 여기는 이제 하방 찍고 거의 일주일 반등을 주죠. 그러니까 최소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세,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2에서 104K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이제 여기가 헤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어깨라인 정도 쳐주는 반등은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그건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트는 이제 저점들을 다 깨버린, 차트가 완전히 좀 무너진 알트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 플러스 이번에 가격 방어 잘해준 코인,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전혀 가격 안 빼고 오히려 올라간 코인 있죠. 카바. 이거 미리 다 잡아드렸죠. 2월 2일 일요일에 카바 요 자리 좀 지켜주면은 어차피 바닥권이거든요. 이 카바라는 코인은 뭐 사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카바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좀 강조하는 코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주봉상 그냥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좀 거래량도 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지금 이 카바라는 코인이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려주고 내려왔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안 내려가. 지금 다른 알트들 이렇게 가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얘는 가격을 받쳐줬다라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늘 지금 14%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진짜 기대를 좀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카바, 이제 손절은 여기 잡아야 됩니다. 619 손절 잡고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1200에서 1400 정도 자리까지 볼만하다.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 플러스 그리고 오늘 이제 카바랑 마스크 네트워크 일단은 안 빠지고 양봉 키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아까 이제 낮 시간 제가 이제 차트 말씀드릴 때부터. 그래서 이때 카바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거 바닥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위아래로 잡아 흔들었지만 나름 가격을 좀 잘 지켜주는 게 주피터입니다. 요 주피터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사실상 이제 비트랑 이더가 크게 빠지는데도 지금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요 뭐 사실 이 조정은 그 전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나올 만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피터도 크게 놓고 보면은 1080원 정도만 지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가는 패턴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랬을 때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조금 노려볼 만 하지 않나.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굉장히 선방했죠 오늘. 아까 전에 양봉도 좀 들어왔었는데, 이 온도 파이낸스도 이 구간에서 반등을 상당히 이제 준수하게 해주고, 지금 비트 이더 빠지니까 이 정도 빠진 건데, 자 결국에는 그래도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죠 1665원은 지켜줬다. 제가 여기는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도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다 추천드려서 잘 올라갔고, 내려왔으면 여기서 어차피 손절가 안 깼기 때문에 더 들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약간 이제 추매를 좀 더 해봐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1665만 안 깨면 상방 볼만 하다는 거예요. 온도 파이낸스도. 온도 파이낸스도 이전에 이 저점 바닥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수인데, 일단 알트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트에 대한 분석이나 비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롱숏 타점, 그리고 깨면 안 되는 자리 다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 해서 저희 쪽 카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거나 이더리움도 이번 아래 꼬리 딛고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 만큼 이번에 너무 강하게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의 트럼프 일가 쪽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상당히 이더리움을 좀 매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조금 이제 메인 세력들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되는 비트파이넥스 쪽 물량이, 롱 물량이 좀 증가를 했었고, 바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 이더리움 쪽 롱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보시면 쭉 이제 롱을 모아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한 방에 털어내죠. 근데 일단 지금 이번에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롱 물량을 일단 늘려가고 있는 모습은, 얘도 이제 추매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에 깨지 못한 2111달러가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바닥 삼아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어느 정도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또 바로 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시간을 상당히 오래 좀 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바닥만 깨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횡보하다가, 이 기간 자체가 좀 길긴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3달 정도, 90일 정도가 여기서 조금 소요를 하고 바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쭉 4,100달러까지 이렇게 쭉 이제 밀어 올렸는데, 뭐 사실 여기서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 상승폭 자체도 컸다, 이렇게 또 반대로 또 해석도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뭐 이런 구간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간은 길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 90일 정도로 생각은 하지만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바닥 찍고 이렇게 V자로 한번 주고 좀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가격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이제 박앤세일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박앤세일 끝나면 또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일단은 오늘 밤에 어디까지 조금 반등을 해주냐, 그게 조금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트럼프 일가의 매수세가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셌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매수세, 그리고 이번에 비트파이넥스 쪽 롱물량, 이런 여러가지 측면들을 따져봤을 때 반등은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알트들도 같이 이더리움과 함께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V자로 쳐줄만 하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고, 당장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 카바, 마스크 네트워크, 주피터, 온도 파이낸스 수익, 요런 게 있지 않나. 얘네가 가격 방어를 잘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줄 때 양봉을 좀 켜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떨어질 수가 조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라는 거고,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코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알트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위를 좀 보면 어쨌거나 수위도 많이 이제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맞고, 근데 이제 주봉상 보시면 1, 2, 3, 4 4주 음봉을 주고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한 번 정도는 여기서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천장이라고 해도,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로, 수위도 마찬가지 이번에 찍은 저점, 여기 이제 깨면 안 되겠죠. 여기도 원래 좀 다 깨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여기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봤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깼으면 손절 나갈 수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 손절 하더라도 이 정도 하락은 피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손절하고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진입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매물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쭉 고점까지 밀어 올린 자리예요. 어쨌거나 이 4,000원, 5,000원 하던 게 8,000원 가까이 밀어 올렸던 매물대고, 거기를 다시 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좀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수위 같은 코인도 저는 어쨌거나 추세가 확실히 좀 무너진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인들은 이제 중장기로 보는 게 절대 아니고 단기로 보는 거죠. 이만큼 빠졌으면 한번 V자 줄만하다.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노려볼 만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417호는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손절 잡고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오늘 조금 반등폭 세게 나오는 코인들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온도파이낸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거 드리프트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일단은 비트라든지 이더가 결국에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진 게 맞고, 오늘의 찍은 저점이 바닥이라면 그거는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오늘 찍은 자리 저점 손절 잡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방을 노려볼 만한데, 이 상방 자체가 반등의 어떤 이제 범주로서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게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세게 뺐기 때문에 반등도 어느 정도 좀 세게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드리프트도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주피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잡코인 중에서는 아크, 요런 것도 최근에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상향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빠졌는데,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깨진 않았거든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바닥점이 이 341원, 이전의 최저점이죠. 여기서 이제 반등 좀 준 자리인데, 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자리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또 연관이 있는 코인,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온도 파이낸스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여기서 쭉 반등을 해줬지만은 많이 눌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저점 27450을 이번에 안 깼죠. 지금 찍은 저점 자리는 27500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안 깼지만 어쨌거나 쌍바닥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반등 세게 줬던 자리,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의 어떤 반등세 33,000원에서 뭐 한 36,000원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은 또 노려볼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27450 손절 잡고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저점 안 깼죠. 굉장한 공포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399원을 또 안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알트들이 좀 어쩔 수 없는 하락이 좀 같이 이더리움과 동반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더리움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알트들도 사실상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리곤도 주봉 관점에서 올린 거 다 내렸지만 올릴 때 터진 거래량이 사실 내려올 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폴리곤만 내렸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다 내린 거예요. 다 내렸기 때문에 그냥 내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눌림목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저점까지 깬 다음에 이런 식의 큰 반등이 또 나오고, 여기도 저점 깨고 반등 주고, 그리고 여기는 저점 일단 안 깼지만은 이 정도 저점 바닥,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도 깨고 여기도 이제 바닥을 깬 자리가 이제 여기였는데 399원, 그 근처를 다시 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399원을 이제 손절 잡고 한번 배팅 해봤을 때 반등을 또 크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공포 구간이지만 어쨌거나 오늘의 저점을 좀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형 아랫꼬리 봉으로 일단 오늘 캔들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 정도 캔들이랑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요런 캔들이랑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큰 대형 아랫꼬리 이후에는 반등 이런 걸 좀 충분히 도모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큰 패닉셀, 특히나 비트 이 정도 찍는 거는 사실 뭐 여기서도 찍었고 여기 뭐 다 찍은 적이 있는 자리라서 큰 이제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에 하락은 이더리움이었다.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가 이더리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좀 바닥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거기는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혀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위로 4,000달러 선까지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더리움을 우리가 한번 지금 굉장히 공포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 말아올린 아랫꼬리의 힘, 그 다음에 다소 조금 뭔가 이제 의도가 있는 듯한 이런 유명 인사들의 이제 숏을 유도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특히나 이제 다소 과장된 이런 발언들 전혀 쓸모없다? 아니 쓸모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부터 이미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엘살바도르가 증명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가난을 비트코인으로 극복을 했고, 전쟁 상황에서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전시에 이제 어디로나 송금할 수 있고, 간편하게 그 효용성을 지닌 가치를 이번 이제 지정학적인 상황, 전쟁 상황에서도 보여줬고, 한데 이런 얘기를 한다?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10년 안에 영원이 된다. 너무나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냄새 나는 이제 행동들 뒤에 나오는 어떤 이제 큰 폭의 어떤 저점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끝났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비트코인도 일단은 지금 아직 89K 그래도 마지노선 자리 가기 전에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약간 이제 이런 자리처럼 되면은 꼬리 몇 번 확인해주는 그림이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꼬리를 깨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좀 상당히 그래도 좀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서 리테스팅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반등 세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 충분히 노려볼만 하고, 특히 이더리움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져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뭐 비트코인 롱 물량이라든지 이더리움 롱 물량 뭐 역대급으로 이번에 저 청산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롱을 좀 다 죽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어쨌거나 이더리움도 과거의 패턴상 여기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줬던 자리에 지금 다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자리는 우리가 이번 아랫꼬리, 특히나 이제 2111달러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 3600에서 4000까지는 좀 노려볼 만한 이제 박앤셀 구간으로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여기를 깨면은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깨는 방식이 살짝 또 깨고 올리냐, 아니면 이제 1600달러 요 정도 매물대까지 또 갔다가 올리냐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또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를 간 거기 때문에 이 자리 가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또 오래 시간 끌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지금 뭐 레버리지 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짧은 손절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더리움이 찍어준 바이낸스 기준 2125 이번 아래 꼬리 정도 손절 잡고 상방 보면은 4,000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쭉 반등을 주게 되면 알트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짜증 나실 수 있고, 뭐 선물도 이미 조금 데미지를 입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하락 뒤에 또 반등이 또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반등을 노려봤을 때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떻게 보면은 블랙 먼데이죠. 2월의 첫 월요일을 이렇게 뭐 큰 하방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2월 말에 가서는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태에서도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쨌거나 이제 바닥권에 왔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닥을 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반등 자리는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또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저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나팔수들에 의해서 선동되지 말고 딱 우리만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기준이 89K면 여기 깨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상방을 노려볼 수가 있다.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제 매매를 접는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좀 기준을 갖고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하는 주관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도 저희도 안전하게 분석을 하면서 뭐 이제는 반등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겠지만 그 안에서 또 강하게 치고 올리는 뭐 이런 카바 같은 코인들 다 잡아드렸죠. 계속해서 찾아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